지금 몸은 베트남 하노이의 김정은과의 협상장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어젯밤에 자정부터 시작된 고은 변호사의 청문회, 미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까지 진행될 고은에 의해 다른 청문회 등 거기에서 도대체 고은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젯밤 자정에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찬보다 고은 변호사의 공개 청문회의 발언에 더 주목이 되었어요. 자, 어제 고은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고은은 비공개에서 이야기를 하지 공개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트럼프를 궁지로 몰지는 않을 겁니다. 자, 트럼프에게는 이 양쪽에 한 명씩의 이 신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은 고은 변호사라면 트럼프의 왼팔은 로저 스톤이라고 하는 미국의 악당 정치의 기획자라고 불리우는 이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연방지법에 이렇게 출두를 했죠. 한때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뮬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하는 뮬러 특검이 스톤을 허위 진술과 정인 매수, 공무집행 방해 7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스톤 수사의 결과에 따라 트럼프 탄핵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지금 고은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 고은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이 로저 스톤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트럼프의 기획자 로저 스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다. 그래서 트럼프를, 말도 안 되는 트럼프를 오늘날 미국 대통령으로 앉혀놨다. 이런 이야기도 듣지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더러운 협작꾼이라는 미국에서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인상도 좀 더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가 트럼프를 대통령에 앉힌 킹메이커인데 그는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냉혹하게 더러운 짓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승부사로 유명한데 정치는 추잡한 사람을 위한 쇼 비즈니스다. 완전한 무명보다는 악명이 낫다. 공격, 절대 방어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의 정치 철학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다큐 킹메이커 로저 스톤을 만든 이 모건 페어머 감독은 인터뷰에서 로저 스톤은 정치적 암흑 예술의 전문가이다. 부도덕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싶다면 로저 스톤에게 맡기면 된다. 그러니까 뇌물 주고 그거 입을 막고 또 공갈 협박으로 목표를 얻어내고 남의 딜을 캐서 약점으로 주저앉히고 이런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헝가리 이민자 출신인데요. 청소년 때부터 닉슨한테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자신이 닉슨의 강인함과 파괴력에 매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등에 닉슨의 문신을 새겨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체포되어서 연방법정에 출두할 때는 양팔로 승리의 V자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거는 닉슨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몰리자 하야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용 헬기에 오를 때 했던 동작을 그대로 따라서 했고요. 자, 이 스톤은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연루돼 가지고 연방 재판까지 섰었습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 최연소이 한마디로 피의자였는데 그는 그것도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정치판에서 한마디로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캠프의 핵심이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 찰스 블랙 등과 함께
이 블랙 매니포트 스톤이라는 이런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흑색 선전으로 돈만 있으면 미키마우스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자, 그한테 트럼프는 신이 준 선물이었다라고 언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87년에 트럼프를 처음 만났는데 한마디로 말을 찾아 헤매는 기수가 아주 조련이 안 된 야생 명마를 만난 느낌이었다. 이렇게 해고하고요. 스톤의 관점에서는 이 뛰어난 비열하지만 대중 선동가로서 뛰어난 트럼프가 준비된 대선 후보로 보였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통령은 생각도 안 하는 트럼프를 부추겨 가지고 2015년에 마침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는 자신의 온갖 더러운 수법을 다 동원해서 당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힐러리를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이 클린턴, 남편 빌 클린턴의 성폭행 루머도 퍼뜨리고, 그 다음에 이메일, 개인 이메일로 이 중요한 국가 정보를 주고받은 힐러리를 감옥에 가두자. 그러니까 락허업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주장을 했고, 또 힐러리 대선 캠프를 해킹한 위키리크스하고도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을 치러내서 트럼프 당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어제 이 고원이 의회에서 정언을 한 말은 4가지입니다. 하원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2016년 대선 경쟁 후보이던 힐러리 클린턴의 캠프의 이메일이 해킹되어 폭로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힐러리 캠프에서 뭐 전국위원회나 이런 자기들끼리 캠프 내에 주고받은 그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에는 샌더스를 어떻게 주저앉힐 건가 하는 그런 공작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힐러리의 이미지가 아주 박살이 났고, 심지어 골드만삭스에서 연설을 한 연설문까지도 해킹이 되어 공개가 됐지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이 뉴스 브리핑 초창기에 그 일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전문 조직이 해킹해서 이 어신지에 위키리크스에 줬을 거고,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힐러리 캠프에 결정타를 입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폭로되기 전의 내용을 사전에 트럼프가 보고를 받았다면 트럼프는 이 이메일 해킹의 정말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과 같지요. 자, 그래서 이 고원은 힐러리 캠프와 미국 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수천 건이 해킹돼 그것이 위키리크스에 전달되어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비공식 참모였던 로저 스톤이 트럼프에게 며칠 내에 힐러리 진영을 타격할 엄청난 양의 이메일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와 자기도 들었다고 어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힐러리의 이메일 자료가 러시아 해커한테 얻은 건데, 트럼프가 그것을 갖다가 언제 어떻게 공개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로저 스톤이 이 위키리크스든 러시아든 접촉을 해서 다 같이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시 로저 스톤은 악명이 높아서 트럼프 캠프 안에 로저 스톤 있다 하면 욕 들을까봐 비공식 참모로 뛰고 있었죠. 또 고원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 개발을 추진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이던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이상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관련 협상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선 한참 뛰고 있는 사람이 2016년 11월 13일인가가 대선 날짜인데 어떻게 사업 논의를 러시아하고 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의심을 받던 러시아하고요. 그거는 뭔가 하면 트럼프는 사실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트럼프 가족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서 트럼프가 됐다고 발표할 때 다 표정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대선에 나갔다가 근소하게 지면 대성공이고 새로운 미디어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그동안에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사업은 2016년 1월까지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와 사업 거래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당시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당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 폭로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식적 자리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는 러시아와 일체 접촉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도 6개월간 그런 일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요. 고는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사업 논의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없었다고 위정을 했다가 법원에서 이 말 때문에 3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는 위정하면 징역이 굉장히 큽니다.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러시아 커넥션 의혹 자체에 대해 고은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정언을 했는데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사이 제레드 쿠슈너, 폴 매너포트 선거대책본부장, 이 사람은 아까 로저 스톤과 같이 각자 이름을 딴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차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선대본부장이 트럼프 사이 아들과 더불어서 힐러리에게 흠집을 낼 정보를 가진 러시아 관계자와 2016년 6월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트럼프 주니어가 사무실에서 회의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고 트럼프가 그래 좋다 알았다고 답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은이 그렇다고 러시아 커넥션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말하지 못해서 새로운 것은 없었다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고은은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 불을 주고 트럼프로부터 11장의 수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고은은 2017년 8월 1일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트럼프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삼성 그룹처럼요. 거기에 재무 책임자의 서명이 적혀 있는 수표 4번을 제시했습니다. 고은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 성추문 여배우들의 입막음용으로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자신이 의회에서 위정하도록 지시하고 학교 성적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0여 차례나 협박을 지시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또 고은은 트럼프의 지시를 받고 트럼프가 졸업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자신의 성적을 공개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편지를 썼다고 증언까지 하고 편지 사본을 공개도 했습니다. 고은은 이런 여러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는 인종주의자 사기꾼 협작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트럼프와 백악관 공화당 의원들은 고은은 이미 의회 위정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거짓말장이다. 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도 고은이 의회 위정 탈세, 은행 사기, 선거자금 위반 등으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자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을 수사 중인 뮬러 특검과 거래 형량을 3년으로 줄이고 다시 또 위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톤도 2016년 대선 전 여름에, 그러니까 2016년 한 6월께에 위키리크스와 위키리크스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경쟁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해를 입힐 만한 정보에 대해 이 트럼프 캠프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저 스톤과 이 고은 변호사가 지금 러시아 커넥션과 관련해서 이 러시아의 해커, 위키리크스 등을 통한 정보 폭로에 둘 다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위키리크스를 조직 1로 지칭한 기소장에 따르면 로저 스톤은 위키리크스가 앞으로 무엇을 낼지에 대해 알아보려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기소장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FBI 요원들은 지난 1월 25일 플로리다 포트 로드데일 로저 스톤 자택에서 스톤을 체포했는데 스톤은 손목과 발목을 묶인 채 법원에 출석을 했고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ABC하고 인터뷰에서 스톤은 요청이 있다면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 정부 정직하게 정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문제될 것은 없다. 러시아와의 모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비공식 공식 접근들을 기소한 것은 로저 스톤이 5번째입니다. 로저 스톤이 기소되면 트럼프가 사면을 해주겠다 하는 소문까지 나오고 스톤은 큰일 날까 싶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 위키리크스나 러시아 쪽과 이런 각을 짠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과연 끝까지 통할 수 있을 건가? 미국에는 사실상으로 로저 스톤이 주로 하는 일이 상대방의 약점을 캐서 제3자를 시켜서 폭로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는 26일 밤에 트럼프의 국가 비상상태, 그러니까 멕시코 장벽 등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야당하고 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셧다운이 되셨죠. 그러다가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가 선포하겠다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지금 표결에 붙여서요. 찬성 246, 반대 181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하원 의원 13명도 여기에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월 15일 멕시코 국가장벽 건설 자금 36억 달러 4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표결에 앞서 우리는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헌법을 유린하도록 방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의 국가 비상조치가 무력화되는데요. 트럼프는 상원에서 이게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원, 하원에서 다 통과됐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또 각각 3분의 2씩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트럼프한테 압박은 되겠지만 실제 효용은 없지만은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뮬러 특검이 재작년 5월부터 시작한 이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곧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그것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뮬러 특검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이걸 제시하는데요. 하원을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하원위원장을 다 독식하고 있는데 하원의 6개 상임위 위원장은 법무장관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뮬러 특검이 보내온 자료를 지체 없이 전부 국민에게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무조건 김정은과의
하노이 회담을 성공을 시키려고 억지로 미리 이 날을 박은 거예요. 제가 실무회담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적대 국가와 회담 날짜 장소를 박아놓고 실무회담을 하냐. 그리고 실무회담을 왜 저리 질질 북한이 끌고 유리한 입장에서 하도록 하냐라는 의문이 이게 답인 겁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뮬러 특검, 콤 변호사 정은 등이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에 북한하고 결정적인 타임에 미북 회담을 해서 무조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받으려고 나쁜 협상을 해놓고 과대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트 차는 북한이 노후화된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이걸 양보 카드로 내놓거나 영변 핵시설의 부분적 사찰을 제한하는 아주 작은 양보를 하고 트럼프는 듬뿍 퍼주고, 그래서 협상이 아주 잘 됐다라고 어거지로 우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도요, 좌파 무슨 진보 사회주의자 모임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 내부에 있는데요, 진보 코커스라고요. 이 사람들이 종전선언해라, 또 더 나아가서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최종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트럼프가 마련해라. 자, 그리고 미국은 이 평화 로드맵과는 별개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도 요구를 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민한 주한미군 문제만 이들이 조금 이렇게 뒤에 물러서 있는 듯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미국 의회 내에서 말하고 있는 의원이 19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앤디 김도 이 진보 코커스라는 이 모임에, 하원 의원 모임에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새로 들어간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서 진보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좌파들이 좀 있는데, 한국계 앤디 김이라는 친구가 들어가서 좋다 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이 미국 의회 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요, 좀 비판을 해주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회담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김정은에 당할까 하는 기대만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나오면 아마 미국의 분위기는 매우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나빠질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들도 굉장한 비판을 할 거고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격렬한 반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혹될라다가 혹부친 격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 있고요.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얻은 승리를 매우 크게 포장해서 선전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아주 위대한 진전을 이뤄냈다 이러면서 김정은의 방남을 촉구하고, 그래서 3월 말쯤 김정은이 방남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이 사실상으로 북한과 종전, 평화, 불가침 등을 다 언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종전선언은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은 종전선언이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는가,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문구가 명백히 오늘 성명에 들어가는가, 그 두 가지에 집중하고요. 나머지는 별로 북한이 뭘 내놓는가는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금강산쯤은 북한에 던져줄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요, 멀지 않아서 큰 궁지에 스스로 빠져들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 미북 회담을 3차 회담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2차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